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도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 네버 슬립 오랜만에 우리 최인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인 앵커의 그 초록 색깔 의상처럼 미증 시가 올랐으면 참 좋겠는데 또다시 하락을 보였습니다. 물론 막판에 약간의 시장에 끌어올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미국 선물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지수는 모두 2에서 3%대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3%대 밀리면서 5,186선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16,200선까지 밀리면서 역시나 3.4%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2.6% 밀렸고요. 38,700선까지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간밤에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에 고용 데이터가 생각보다 빠르게 얼어붙었다는 그 숫자가 찍히면서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시장의 중심에 서 있죠. 그래도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서비스업 지수가 51.4가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확장 쪽에 무게를 두는 그 숫자가 나왔던 건데 이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골 깊었던 뉴욕의 3대 지수가 그래도 일부 낙폭을 만회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포지수죠. 빅스 지수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무려 58%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크다, 공포감이 엄청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64%가 장중에 넘게 튀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38.57을 기록하기도 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네. 그래도 빅스 지수 역시나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고 나서 낙폭을 일부 좀 축소를 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러셀 2000 지수도 최근에 상승분을 일제히 다 만회를 해낸 자리에서 반납을 한 자리에서 장 마무리를 지었다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봐야 되겠습니다. WTI가 다시금 반등 쪽으로 무게를 돌리는 듯합니다. 간밤에는 또 한 번 떨어지면서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71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 간밤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그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어 가면서 일각에서는 WTI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갈 거다. 올해 그 전망치가 좀 나와주면서 국제유가가 다시금 반등해주는 모습 73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고요.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주식시장 그리고 금리, 유가, 비트코인 뭐 할 것 없이 전체 시장이 계속해서 이 혼돈성이 있는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버텨내고 있거나 혹은 고꾸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 맵을 보면은 일부 종목 그러니까 정말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초록불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온세미컨덕터 그리고 AMD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AMD가 주가가 이렇게 버텨낸다는 건 정말 대단하죠. 1.75% 올랐고요. 온세미컨덕터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반면 지금 블랙웰에 있어서의 출시가 늦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까지 겹겹이 쌓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밤사이에도 6%대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퀄컴 등의 종목들은 제한적인 하락이 보였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인텔도 6%대 밀렸습니다. 다른 M7 종목들도 모두 하락을 했는데 3에서 4%대 평균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 애플의 주가도 4.8%대 넘게 하락했고요. 구글도 4.6%, 그리고 아마존과 테슬라도 각각 4%대 하락, 메타는 2.5% 하락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 보자면 어제 이제 필수 소비재 쪽에서 경기 불황에 그래도 버텨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달러 제너럴 말씀드렸는데요. 밤사이에도 달러 제너럴은 초록불을 켰고요. 또 일부 코카콜라나 펩시코도 장중에는 초록불을 켜면서 버티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 막판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여행주 가운데서도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나 또 부킹닷컴 등의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너지주도 전반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움직임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겠지만 현재 이제 전쟁의 우려와 함께 유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우려하는 쪽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경기 침체 때문에 유가는 하락할 거다 쪽으로 보는 시선들이 팽팽하게 자리 잡으면서 WTI 기준으로 현재 배럴당 70달러 초반선의 박빙을 펼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도 모두 하락을 했고요. 금융주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3%대 밀려났습니다. 최근에 워런 버핏이 이제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가겠다라는 게 어쩌면 시장에 보냈던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그리고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카드사 종목들도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목별 이슈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AMD부터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의 그 폭락장을 견뎌냈던 반도체 AMD였습니다. 경쟁사인 인텔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자사의 이 경영 연구 실패를 발표를 했었고 주가가 급락을 한 바 있었죠. 이와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블랙을 생산 지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에 결함이 생겼고 최소 석 달은 양산이 지연될 거다라는 이슈가 전일장에서 불거졌었는데요. 전문가들은 AMD가 반사이익을 볼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간밤에 잘 버텨줬습니다. 향후 2년 동안 AMD가 인텔보다 10%포인트 더 많은 점유율을 그 핵심 시장에서 차지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매출액은 한 50억 달러로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주당 순이익 EPS는 8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간밤에 AMD 1.77% 상승하면서 134달러에서 장을 종료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팔런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업체인데요. 주당 순이익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았고요. 매출은 전망을 상회했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 전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팔런티어가 너무나 이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경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올 한 해에만 팔란티어가 한 51%가 넘게 올랐는데요. 이 가치대로 이어지려면 정말 몇 년이 걸릴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키워가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는 반응해주고 있죠. 정규장에서는 2.6% 떨어지면서 24달러에서 장 종료가 됐지만 시간 외에서 10% 이상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팔란티어였습니다. 자, 그리고 루시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시간 외에서 파란불이죠.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매출은 전망을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2억 2,06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 예상치는 1억 8,62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에 70%가 넘게 차량 인도가 증가했다라는 숫자도 보여줬는데요. 2,394대 가량의 인도가 있었고요. 올해 총 9,000대의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루시드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의 계열사가 최고 2025년 4분기까지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15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약속했다라고 간밤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4% 가까이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실적이 발표된 기업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인데요. 시간 외에서 6%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주당 순이익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에는 부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매출은 전망을 상회하면서 주가가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정규장에서는 6%가 넘게 떨어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나스닥 지수 상승 대비해서 좀 저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나비타스 반도체인데요. 3달러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차 쪽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미국 시장 이야기는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시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증시를 건져 올린 서비스업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제조업 관련한 PMI 발표가 되고 나서 우려감이 컸는데 밤새 나왔던 서비스업 지수는 좀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네, 어제 장 초반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켰던 것은 이 와튼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세레미 시겔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명예교수였는데요. 이날 연준이 당장 75bp를 인하하고 9월 정례회의에서 추가로 75bp를 인하해야 한다며 이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히면서 조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어서 시장은 연준보다 많은 걸 알고 있고 연준은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 나온 발언 때문에 이 긴급 금리 인하를 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 이어지면서 안 그래도 불안하던 투자자들을 더 공포에 떨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나마 이후 미국의 서비스업이 확장세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혼란스럽던 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7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1.4를 기록했고요. 직전 달에는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었는데 한 달 만에 극적으로 상승하면서 오히려 업황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천만 다행인 뉴스였다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투자자들은 이번 주 목요일 나올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시장의 분위기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경기 침체 공포를 촉발한 결정적 계기가 최근 나온 고용 보고서의 실업률이었기 때문에 당분간 노동시장의 현 주소를 꾸준히 체크할 필요 있겠습니다. 네, 제레미 시겔 교수나 스탠골스비 연은 총재나 다양한 시장 영향을 미칠 만한 그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발언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시장은 출렁이게 될 텐데 또 어떠한 발언이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입뉴스 종목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한입뉴스는 트럼프 구글 쓰지 마세요라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트럼프가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구글 검색의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촉구에 나섰죠. 그 이유를 보니까 자신의 정보 검색을 구글이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구글 폐쇄에 관련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좀 궁금하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구글이 합법적이지 않다면서 이 검색 엔진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유명 비디오 게임 셀러브리티인 아딘 로스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이 자신에 대한 정보 검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구글이 의회에 의해서 폐쇄될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과연 이게 실현이 가능하게 될지 또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한입뉴스도 구글 관련한 얘기인데 구글이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해서 피곤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너 독점이야 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관련해서 독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기본 옵션 설정에 260억 달러를 지불한 부분을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나 크롬 등과 같이 이런 플랫폼과 강제 분리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굉장히 독점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연방 법원으로부터 구글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및 웹 브라우저에서 이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260억 달러를 지불한 것이 이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가 성공하는 것을 막았다는 게 판결이었는데 이 구글의 주된 수익은 검색 광고에서 발생을 하며 이는 연간 3천억 달러가 넘어섭니다. 이번 판결로 구글 검색이 안드로이드 혹은 크롬과 같은 다른 제품과 분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수익성도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한입뉴스는 AI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AI 관련한 캐즘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붐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로게 6억 4천만 달러의 자금 조달 성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스코나 삼성전자 등의 주요 투자자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AI 시스템용 칩 혁신과 또 업계 투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네, 이 AI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반가울 만한 그렇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그록이 6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스코, 삼성전자 등이 주요한 투자자인데요. 이 AI 시스템용 칩 혁신에 대한 업계의 투자가 아직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빅테크의 실적이 다소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면서 이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투자가 비용 대비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계속되는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추후 어떤 결과로 돌아오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입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금융 쪽 관련된 소식입니다. JP모건에서는 지점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접근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지점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각 48개 주에 개설한 최초의 은행으로서 CEO는 최적의 지점의 점유율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주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덩치가 큰 기업인데 이렇게 지점 수를 늘리면서 더욱더 좀 장악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JP모건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행보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본토 48개 주의 인구의 절반이 접근 가능한 운전 시간 내에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3년 전에 모든 48개 주의 지점을 개설한 최초의 은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소비자은행 부문의 CEO 제니퍼 로버츠는 최적의 지점 점유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을 타겟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입뉴스 종목 이야기 간략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종목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루시드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발표한 루시드. 더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주주로부터 자금 조달에 좀 성공을 했네요. 네, 좀 루시드 투자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이죠. 이 루시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로부터 대규모 자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요. 루시드는 국부 펀드 PIF의 투자 유닛인 아야르로부터 15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야르는 루시드가 발행하는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 우선주를 매입하는 동시에 또 7억 5천만 달러를 루시드에게 무담보 대출로 빌려주게 됩니다. 위기의 루시드에게는 담비와 같은 자금인데요. 아야르는 루시드의 최대 주주로서 이런 지원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PIF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루시드를 이끌어오고 있는데요. 아야르는 이미 지난 3월에 10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 투자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받기로 한 15억 달러라는 큰 자금은 이 자본 지출과 또 운전 자본으로 사용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시드는 새로운 SUV인 그래비티 생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새로운 자금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루시드는 지난해 11월 그래비티를 공개하면서 이 SUV의 가격이 8만 달러 미만이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을 핵심 제품으로 둔 루시드가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번 투자 소식이 굉장히 희소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루시드 2분기에 어떻게 실적도 좀 양호했습니까? 네, 루시드 2분기 실적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5일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매출은 2억 58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95% 증가를 했습니다. 순손실은 6억 4,339만 달러로 전년 동기 7억이었던 수준보다 줄어들었는데요. 대주주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보유 자금은 상당히 넉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규모는 13억 5,358만 달러고요. 또 단기 투자 자산은 18억 6,285만 달러로 32억 달러 이상의 단기 유동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또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의 CFO는 오늘 발표된 아야르의 추가 투자 계약은 적어도 2025년 4분기까지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루시드의 주가가 사실 좀 부진했는데 오늘 주가는 어땠을까요? 네, 오늘 정규장에서는 3.85% 하락하면서 3달러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 실적 발표와 투자 유치 소식이 장 마감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애프터마켓에서는 대규모 자금 확보 소식 덕분에 루시드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기차 관련한 기업 루시드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건 AI 관련한 이야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의 대표인 샘 알트만을 공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이에는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들만 전해지고 있네요. 네, 이 머스크가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였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이끄는 샘 알트먼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5일 CNBC에 따르면요, 일론 머스크는 샘 알트만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머스크는 오픈 AI의 샘 알트만 CEO와 또 그렉 브로크만 회장이 이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라는 이유로 AI 회사를 공동 설립하도록 회유하고 또 기만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즉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인 줄 알고 오인을 해서 자신을 끌어들였다는 게 머스크의 입장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강한 어조로 오픈 AI를 비난했습니다. 알트만과 그의 공범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며 이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영리 목적의 오픈 AI 계열사로 이렇게 구성된 불투명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만연한 자기 거래에 관여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요. 또 자기 거래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서 조직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머스크는 그 기만과 속임수는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며 강한 어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사실 시장에서는 AI 관련해서 회의론이 좀 짙게 깔려 있는 가운데 이런 좀 잡음까지 들려오면은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증시에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 회의론 또 AI 거품론이잖아요. 그렇죠. 이 AI로 인한 생산성 증대가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지적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 오픈 AI가 진두에 나서서 이끌어온 생성형 AI 산업은 미국 증시 전반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 대표 벤처 투자 기업인 쉐케피아 캐피털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또 빅테크의 연간 AI 투자 금액을 고려했을 때 올해 6천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나와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는 1,000억 달러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함께 덧붙였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있었지만 실제 결과물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골드만삭스도 AI 산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와 또 오늘날의 기술 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혁신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10년 동안 AI로 인한 미국 GDP 성장은 0.9%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사실 제일 좋은 복수, 그러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얼마나 오픈 AI 쪽이 좀 얄밉겠습니까? 제일 좋은 복수는 기술력으로 복수하는 것 같은데 테슬라가 최근에 AI 얘기가 약간 좀 드물긴 합니다. 주가는 최근에 또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도 하방 압력을 조금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밤 4.23% 하락하면서 198.88달러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약 21%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흐름에서 어떻게 전환하게 될지 또 계속해서 뉴스 체크할 필요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테슬라 소식까지 전달드렸습니다.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죠. 매일매일 새롭게 업로드되는 컨텐츠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